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살고 있는 대구 동구에 보면은요, 동과 그리고 또 지명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비단 제가 살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는 나름대로의 설화 또는 동명이 지어지게 된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런 약간 좋지 않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은 이후에 많이 회복이 됐지만 그 이전에 오랜 역사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지명들이 많은데요. 특히 저희 지역에는 이 역사적으로 후삼국 시대에 왕건에 따른 그런 지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이미 학교 쪽에서는 아이들에게 쉬운 그런 역사로 인해서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냥 한 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신라 말에 왕권이 약화된 틈을 타서 지방에 새로이 호족들이 등장합니다. 이 호족들은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방 곳곳에 성을 쌓는다라든가 또는 군사를 모으면서 힘을 축적하게 됐죠. 그러면서 스스로 성주라 칭하고 지방을 지배를 하는데 결국 신라는 후삼국으로 분열돼서 수도인 경주 근처만을 다스리게 됐고요. 또 신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견훤이 후백제를 그리고 또 궁예는 후고구려를 세움으로써 후삼국 시대가 열게 되는데요. 이 후삼국의 시작은 후백제부터 시작합니다. 서기 900년입니다. 서남의 안을 지키던 신라 군인이었던 견훤이 무진주, 지금의 광주를 얘기합니다. 점령하고 또 전주인 완산주를 도읍으로 후백제를 건국을 하죠. 서기 900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으로 양길의 부하였는데요. 세력을 모아서 양길을 누르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악, 즉 개성을 수도로 후고구려를 건국을 하게 됐죠. 이때가 901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지리적 또는 역사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후삼국 시대의 당시 고려와 후백제는 처음에는 별다른 충돌 없이 평화롭게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926년입니다. 9월에 후백제의 왕 견훤이 고려의 근품성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 먼저 공격을 시작했을까요? 근데 그 이후로 고려와 후백제는 수차례에 걸쳐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라는 대체로 고려를 지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견훤이 신라의 무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모반을 일으켜서 스스로 나라를 일으킨 역적이다라고 그렇게 간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견훤은 늘 신라의 불만을 품고 지냈습니다. 신라의 장수였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독립했다는 것에 대해서 신라가 좋지 않게 생각을 하니까 따라서 신라를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27년 8월입니다. 견훤이 마침내 늘 자기를 욕했던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신라로 쳐들어갑니다. 지금의 문경인 신라 근암성 그리고 현재의 영천인 고을부를 공격해서 함락을 시키고 경주 즉 금성으로 진군을 했죠. 이때 위기를 느낀 신라 경혜왕이 고려왕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왕건이 신라를 돕기 위해서 9월 초에 시중 공천에게 10,000명의 군사를 맡겨서 원군을 파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려군이 미처 신라에 도착하기도 전에 후백제군이 경주를 점령하고 또 친고려적인 행동을 자주 했던 경혜왕을 자결하게 했고요. 경순왕을 새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왕제 효렴과 제신 영경 등을 포로로 사로잡았고요. 보물들을 약탈하고 귀한 길에 오르는 중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왕건이 듣고는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화가 났겠지요. 그래서 친히 5,000명의 정예 기병을 이끌고
다시 돌아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후백제군을 격파하기 위해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왕건이 발빠른 기병들을 이끌고 후백제군보다 한 발 앞서서 대구 공산 아래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퇴각하는 후백제군이 접근하는 순간에 공격을 단행할 계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앞불사 견훤이 이 계략을 미리 알아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용해서 공산으로 향하던 고려군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차, 감좋겠습니까? 고려군이 곧 후백제의 공격에 밀려나서 포위당해 버립니다. 왕건이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때 바로 나타나는 장군이 신순겸 장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고려 개국 공신 중에 한 명인데 이 신순겸이 왕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옷을 바꿔 입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신순겸이 왕의 갑옷을 입고 백마에 올라서 군사들을 지휘를 합니다. 멀리서 얼굴도 잘 식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후백제군은 이 왕의 옷을 입고 또 백마를 타고 진두 지휘를 하니까 신순겸이 왕건인 줄로 알고 화살을 쏘아서 신순겸을 죽이고는 그 수급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려의 장수 김낙도 왕건을 자신의 말에 태우고 가다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전의갑, 전이갑 형제도 싸우던 중에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왕건은 간신히 탈출해서 목숨을 건지지만은 혼자서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8명의 장수를 잃었다라고 해서 그때 그 공산이 바로 팔공산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의 군사 중에서 4,930여 명이 전사를 하고 불과 70명 정도의 병사들만 살아나오는 참패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견훤은 어떻게 됐을까요? 승세를 몰아가지고 대목군, 칠목군, 양목면 등을 뺏고 고려군이 양식으로 쓰던 곡식을 빼앗아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왕건의 공산전투, 즉 팔공산전투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지명들이 있는데요. 이 지명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